자, 우리 그럼 693페이지인 사례들을 쭉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사례 보시면 X1년 초에 설립한 회사가 X1년 말에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보시면 X1년, X2년 있으면 X1년도에 부채를 과소 계산한 거잖아요. 미지급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그럼 우리 그 T계정을 그려보시면, 아니 BS를 그려보시면 부채를 지금 과소 계산했대요. 그럼 부채를 다시 더 잡아주니까 부채가 늘어나죠. 그럼 자산의 연동이 없기 때문에 대차가 일치하려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쵸? 그럼 결국 뭡니까? 부채 가소 때문에 결국에 이자 비용 5만 원만큼 회계처리가 늘어날 거라고요. 그럼 X2년도에 실제로 회사는 현금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비용을 이자 비용을 잡았다는 건데 사실 X1년도에 이자 비용 잡았어야 되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자 비용 잡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라고요.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5만 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오류를 수정하면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5만 원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시적으로 여기 X1년 말이 있고 만약에 그쵸? X2년 초 있으면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회사는 요때 회계 처리 안 하고 요때 현금 5만 원 나가면서 이자 비용으로 5만 원 처리한 거라고요. 그쵸? 올바른 회계 처리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X1년 만에 올바른 회계 처리했으면 미지급 비용 5천 원 잡고 이자 비용 5천 원 잡았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X2년 초에는 미지급 비용 5천 원 없어지면서 현금 5천 원 나가는 회계 처리를 요때 했을 거니까 실제로 회사는 X1년도에는 아무것도 영향이 없고 X2년도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지만 제대로 회계 처리하면 X1년도에 이자 비용 처리하고 X2년도에 이자 비용 처리 안 해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요거를 만약에 X2년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X2년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그럼 X2년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면 일단 내가 잡아놓은 이자 비용 오류 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내가 잡아놓은 이자 비용을 취소해야겠지? 그쵸? 5천원?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전년도에 이미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요게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줄였을 거 아닙니까? 이익잉여금 5천원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X2년도에 해당되는 오류 수정을 발견했다면. 따라오시겠죠? 뭐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럼 X1년도와 X2년도에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X1년도의 당기순이익에서 5만 원 감소시키고 X2년도의 당기순이익에서 5만 원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럼 결국 X1년도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X1년 초에 설립했으니까 10만 원에서 5만 원 빼는 5만 원이 X1년도의 이익잉여금이고 X2년도의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올바른 당기순이익이 10만원, 20만원이니까 이제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보면 수정 후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보면 얘는 5만원 나올 거고 X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0만원이니까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25만원 나올 거라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올바른 이익잉여금은 X2년 말 입장에서 이익잉여금은 30만원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럼 미수수익도 나와 있는데 미수수익도 똑같죠. 미수수익도 좀 빨리 보시면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유형으로 좀 회계 처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X1년, X2년 있고 해당되는 오류를 수정하기 전 당기순이익이 X1년도에 10만원, X2년도에 20만원이래요. 그럼 10만원 여기 20만원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X1년도에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대요. 그럼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인식했어야 되나요? 그럼 X1년도에 자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도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X1년도에 미수이자만큼 미수이자가 얼마입니까? 5만원이니까 X1년도에 이익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반대 효과로
회사는 실제로 돈 받았을 때 이자 수익 인식했지만 X1년도에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서 X1년도에 돈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그럼 올바른 당기순이 얼마 나와요? 15만원 나오고 여기 얼마 나오면 돼요? 15만원 나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정확한 단기순이 이렇게 되고 X1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15만원, X2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30만원.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를 보면 지금 회사는 X1년 말에 회계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X2년 초에 돈 받았을 때 현금 5만원 받으면서 이자 수익으로 5만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하고. 근데 올바로 회계 처리 했으면 X1년도 말에 이자 수익 미수이자 끊고 X2년도에는 현금 들어오면서 미수이자만 없어져야 됐겠죠. 그럼 X2년 초 입장에서 오류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돼? 야, 너 X2년도에 너 이자 수익 왜 잡았니? 이자 수익 5만원 다 취소하고 이미 전년도에 이자 수익을 다 받기 때문에 전년도 당기손익이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켰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 5만원 증가시켜주는 오류 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계속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럼 사례연습 7번 8번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9번은 우리가 이미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재고자산은. 그래서 9번은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698페이지 참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우리 사례연습 10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조정 오류는 논리만 알면 간단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해보시고 그럼 사례연습 10번을 보시면 다양한 자동조정 오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어렵지가 않은 게 보시면 X1년 이렇게 문제 보시면 X2년 있고요. 지금 수정전 당기순이익이 X1년도에 30만원이고요. X2년도에 20만원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문제 보시면 X1년도에 선급비용을 과소계상했대요. 그럼 선급비용을 과소계상했으니까 선급비용을 증가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선급비용이 자산이에요, 부채요? 자산이지. 자산을 그럼 과소계상한 걸 올려줘야 되니까 이익도 늘어나야겠네. 그럼 X1년도에 이익이 2만원 늘어나고요. 얘는 자동조정 항목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이 2만원 감소하겠죠. 따라오시죠? 그 다음 뭐 있어요? X1년도에 선수수익을 누락했대요. 선수수익 부채잖아요. 그 부채를 늘려주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자산은 변동이 없는데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이익이 줄어들어야 대차가 여전히 맞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선수수익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이익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요. 반대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쵸?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X2년도에 뭐 있습니까? X2년도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대요. 그럼 자산을 다시 다운시켜야 되니까 자산이 다운되는 것만큼 이익도 다운되겠죠. 여기 4만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오류를 다 수정하고 나면 X2년도에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29만원 나오고 X2년도에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7만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류 수정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X2년 말 입장에서 요거 오류 수정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X2년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X2년도에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여기 관련된 비용 2만원 잡아주면 되고 전기에 이익 취소 비용 취소시켜서 이익을 더 늘려놨으니까 이익잉여금이 2만원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있으니까 여기 수익으로 3만원 잡고요. 전기에 수익 취소시켰으니까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3만원 감소할 거라고요. 오류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 어떻게 하면 돼? 재고자산을 줄여주면서 이익을 늘렸으니까 재고자산 4만원 감소시키면서 여기 어떻게 해주시면 돼? 4만원만큼 매출 원가 줄여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올해 발생한 거니까 이익잉여금이 들어갈 여지가 없겠죠.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회계처리가 나와 있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비자동 조정 오류는 그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내가 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대. 그럼 어떻게 오류 수정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연도에 비품 비용 처리한 거 비품 취소하고
자산 잡아주고 매년 감가상각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경우엔 반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자동 조정 효과가 없어요. 뭐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계정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사연습 11번, 12번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 실제 얘네들은 비자동 조정 오류가 나오면, 비자동 조정 오류만 자체적으로 물어본다면 회계 처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를 해서 회사와 회계 처리와 정상적인 회계 처리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예제를 좀 보시면, 교재 699페이지, 70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자, 보시면 X1년 초에 기회장치를 취득하였고 관련 정부 보조금을 4만원 수령하여서 기회장치를 10만원에 취득했대요. 정부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정부 보조금 수령 시 모두 회계 처리를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X1년 초에. 지금은 언제냐면 X2년이거든요. 요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정밀법을 쓰네. 또 정밀법을 쓰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원래 현금으로 정부 보조금 4만원 받고요. 정부 보조금으로 4만원 회계 처리했어야 돼. 그리고 회사는 현금으로 기계장치를 10만원에 취득하면서 여기 기계 10만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봐봐. 그럼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보면 상각률이 36.9%니까 감가상각비가 첫째 연도에 36,900원 나와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36,900원 잡겠죠. 요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죠. 그럼 정부보조금 상계액은 어떻게 구해? 정부보조금 상계액은 36,900원이 있었고 지금 계양채 취득원가는 10만원. 문제 보시면 잔존가치 만원이래요. 만원.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4만원이라고요. 그럼 이거 상계할 금액 얼마 나옵니까? 16,400원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감가상각비 16,400원 지우면서 정부보조금 16,400원 지웠을 거라고요. 괜찮죠? 그리고 요 회계 처리를 X1년 말 해주는 게 아니라 X2년 말도 회계 처리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X1년 초고 요게 X1년 말이야. 그럼 X2년 말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이걸 한번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내용을 알아야 여기를 이해할 수 있지. 회계 변경이나 오류수정 나중에 2차 생찜 되시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해요. 그럼 돌아보시면 X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나오겠어요? 10만원에서 36,900원 뺀 거에다가 다시 36.9%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감가상각비가 23284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3284 나와요. 그럼 또 감가상각비랑 상계하는 정부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또 23284 곱하기 이 금액에 요 금액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348 나오고 10348 나와요. 요렇게 나온다고요. 요렇게. 그럼 회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정부보조금 잡았을 때 이거 수익 잡았대요. 그럼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갖고 회계 처리 갖고 조정하는 것도 또 쉽지 않다고 여러분들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X2년 말 시점에 요 해당되는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X2년도에 회사의 재무제표와 올바로 회계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를 잡아보면 돼요. 그럼 봐봐.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 사이드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계는 10만원 돼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그냥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들어가 있겠지. 정부보조금을 처음에 수익 처리했다면서요. 그럼 정부보조금과 상계할 금액도 없으니까 감가상각비 36,900원 빼기 23284 하니까 얼마 나와요? 아이고 36900 더하기 23284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60184 나와요. 그럼 손익계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손익계산서 보면 지금 감가상각비로 얘는 요거만 했기 때문에 X2년 입장에선 2, 3,
284만 나와 있을 거라고. 요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럼 갭 올바른 회계 처리했을 때를 한번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기계는 일단 1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똑같이 60184 있어. 근데 정보보조금을 자산차감법을 쓰는데 4만 원에서 올바로 했으면 지금 이만큼 차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만 원에서 16400 빠지고 4만 원에서 16400 빠지고 빼기 10348 빠지니까 얼마 나와요? 정보보조금이 13252 나와 있겠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 올바로 회계 처리했다면 감가상각비를 상계했을 테니까 23284 빼기 10348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요? 12936 나올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걸 왜 이렇게 회계 처리 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회계 처리 다 한 다음에 이걸 끊어 보셔야 된다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오류수정이라는 게 요 재무제표를 요 재무제표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류수정 회계 처리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오류수정은 저희 교재에 많이 써놨지만 뭐 재무상태표 차이를 조정한다, 손익계산서 차이를 조정한다, 대차 차익은 이익응역으로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바른 재무제표로 바꾸는 게 오류수정이라고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바꾸는 거라고. 앞에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오류수정 회계처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바꿔주면 돼? 재무상태표 조정부터 하면 되겠지. 뭐 해주면 돼? 기계랑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이가 없고요. 정부보조금만 일단 13252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 손익계산서 보면 감가상각비 23284나 잡았는데 감가상각비 12936으로 줄여줘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줄인 거예요? 사실 요 금액만큼 줄인 거죠. 10 이쪽에 쓰면 안 되겠지. 감가상각비를 줄여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를 10348만큼 줄인 거라고요. 그럼 요거 대차는 뭘로 맞추면 돼? 무조건 대차는 이익잉여금으로 맞추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해보면 23600 나오잖아요. 23600 나와요. 요게 뭘까? 그래서 오류수정 회계 처리는 재무상태표 올바르게 돌려놓고 손익계산서 계속 올바르게 돌려놓으면 대차는 무조건 이익잉여금으로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숫자가 뭘까? 전년도에 회사는 이만큼을 다 수익 잡았고 감가상각비 이만큼을 상계하는 걸 안 했다고요. 그쵸? 그럼 요만큼 수익 잡은 거 취소하고 감가상각비 요만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두 개 더한 게 정확히 23600 나와요. 따라오시겠죠? 근데 이걸 또 이 숫자를 직접 구하겠다고 요거 여기서 직접 조정하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오류수정을 발견한 시점에 재무제표를 그려놓고 재무제표를 돌려주면 대차는 자연스럽게 이익잉여금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오류수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지 뭐 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류수정 논리는 뭐라고? 회사의 재무제표와 올바른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걸로 돌리다 보면 대차가 안 맞아. 그게 뭐라고?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교재 보시면 이제 2번도 볼 건데 2번 2번 보시면 A사는 X2년도에 사채와 관련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X1년도에 사채를 95197에 발행했는데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0%인데 A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올바르게 회계 처리했으나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만 처리했대. 바보죠. 보시면 올바르게 회계 처리했다면 X1년 초에 현금 여러분 그 해답은 총액법 돼 있는데 순액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올바르게 회계 처리했으면 95197 들어왔을 거고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할게요. 95197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럼 X2년도에 이 해당되는 오류를 발견했으니까 X1년 말에 사실 이자 비용은 얼마 나와야 돼? X1년 말에 이자 비용은 요거의 유효 이자를 때린 것만큼 이자 비용 나오고 현금 나가면서 액면 이자만큼 사채 상각했겠죠? 요거 X1년도에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굳이 제가 한번 해보자면 95197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 12%니까 0.12 하면
이자 비용이 11424 나올 거예요. 현금 액면이자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라고 했으니까 액면이자 10,000원 나갔겠지. 그래서 1424만큼 사채가 상각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X 2년 말 회계 처리를 보면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말로 좀 해볼까? 사채가 95197에서 상각돼서 1424 아이고 제가 계산기가 더하기가 안 먹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1424 이거에다 그럼 9661이 나오거든요. 두 개 더한 거. 거기다 다시 0.12 곱하면 되니까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11594 나온다고요. 그럼 또 현금으로 10,000원만 빠져나갈 테니까 사채 상각액은 얼마? 1,594 한번 해봤다고요. 사실 할 필요 없는데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회사 입장에서 X 2년도의 재무제표와 올바른 회계 처리를 했을 때 X 2년도의 재무제표를 그려보면 된다고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면 회사 입장에서 사채는 여전히 얼마겠어요? 사채는 발행금액이 95197일 거예요. 왜? 회사는 액면 이자만 이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매년 상각액이 없을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X 2년도의 이자 비용은 얼마겠어요? 액면 이자만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10,000원만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따라오시죠? BS 봅시다. 올바르게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했다면 사채는 얼마야? 이거 다 더한 금액이죠. 그럼 다 더한 금액이면 사채가 얼마 나오냐면 9822로 나온다고요. 그 IS 보면 어떻게 돼요? IS 보면 이자 비용이 상각액까지 더해주니까 11594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바꾸는 게 오류수정이라니까요. 그럼 오류수정 회계처리 해보면 일단 사채를 얼마 늘려줘야 돼? 얘에서 얘니까 요거 두 개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018이에요. 3018만큼 늘려줘야 돼. 그쵸?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이자 비용 요거에서 요거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 얼마? 1,594만큼 늘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대차가 안 맞죠? 1,424만큼 대차 안 맞을 거예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익잉여금. BS 조정하고 손익계산서 조정하면 대차 안 맞는 건 이익잉여금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뭐겠어? 전년도에 상각액만큼 이자 비용 안 잡은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사례 연습 12페이지처럼 비자동 조정 오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비자동 조정 오류. 이것도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산표를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류 수정이라는 게 논리 자체가 그렇게 길고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한번 보시면 오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자동 조정 오류랑 비자동 조정 오류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라고 했는데 보시죠. 자, 보시면 X3년도고 X1년 말부터 시작되니까 여기 X1년, 여기 X2년, X3년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사례 연습처럼 건건이 나올 때는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직접 끊어보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갖고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나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다면 정산표로 그냥 풀이하면 된다고요. 그럼 보시면 1번에 X1년도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대요. 그럼 자산을 다운시켜야 되겠지. 자산을 다운시키면 이익도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고자산 유동 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쵸? 아까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로 보시면 X2년도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됐대. 그럼 자산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이익도 다운되겠죠. 그럼 이익 10,000원 다운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익 반대 효과가 늘어나겠죠. 일어나겠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과소평가했대요. 그럼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했으니까 자산을 다시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난다니까요. 여기 5,000원.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X 1년 말에 미수이자를 과소평가했대요. 그럼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다시 늘려줘야 되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겠죠. 논리가 하나라니까요. 근데 미수이자도 유동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자동효과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X2년 말에 미수이자를 과소계상했대. 그럼 X2년도에 미수이자라는 자산을 과소계상했으니까 자산을 늘려주면 자산을 늘려주면 이익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4,000원. 대신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보시면 매년 말 급여를 12월 달 급여를 그 다음 연도에 지급했대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도는 비용 처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해줘야지. 야, 너 미지급급여라는 부채를 잡았어야 돼. 안 잡았는데? 안 잡았네? 그 미지급급여라는 부채를 늘리면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야, 너 급여 잡았어야지. 12,000원. 대신 그 다음 연도에 현금 지급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건 안 돼. 이게 매년 이어지니까 X2년 12월 말에 또 이게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나겠죠. X3년 말에도 또 반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X1년도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모두 비용 처리했대. X2년도에. 그럼 보세요. X2년도에 유형자산을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자산 처리해야지. 비용 다 취소해. 그래서 비용 다 취소하니까 만원만큼 X2년에 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대신 뭐 해줘야 돼? 매년 감가상각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유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로 내용회수가 5년이라고 했으니까 2,000원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에도 2,000원 비용 처리해야 될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 오류를 모두 다 수정했을 때 실제 매 연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다 더하면 11,000원, 여기 다 더하면 1,000원, 여기 다 더하면 9,000원 나오게 돼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 금액,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 금액, X3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요 금액, X1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요 금액, X2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요거 두 개 더한 금액, X3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요거 세 개 다 더한 금액. 이렇게 되겠죠. 교재를 보시면 X2년 말에 이익잉여금이 50만 원일 때 이 오류를 다 수정했을 때 X2년금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50만 원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X2년도에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이 될 거고, X3년도에 올바른 당기손익이 40만 원일 때, 수정 전 당기손익이 40만 원일 때 오류 수정 후 당기손익은 얼마 하면 돼요? 40만 원에다가 9,000원 더 해주시면 된다고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리를 했고요. 기출체크 1번이랑 2번은 여러분 공부하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기출체크 1번이나 2번 유형은 회계사도 세무사도 이렇게는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요 정도가 이 1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5페이지에 회계명령 오류수 중에 특수사항 나와 있는데, 일단 전기재무제표 제작성한다는 건 제가 아까 소급법 얘기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법인세 효과는 거기 써놓으세요. 2차 때 이 법인세 효과는 제가 2차 강의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얘기해봤죠. 여러분 법인세 효과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저희가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까지 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내용이 복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계속 무료 강의로 넣을 테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중급 회계를 완전 다 맞추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